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특히 가상자산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은 1억 3천만 원이 넘어섰고 기타 알트코인 가운데서도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오른 것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가상자산 관련 기업 가운데는 하루에 2배 이상 주식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이나 하다못해 알트코인이라도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데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특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시점에서 내 돈이 은행 예적금에만 있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코인 통계 사이트인 코인게코에 따르면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평균 거래 대금은 지난 11일에서 17일 한 주 동안 21조 원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주간에 비하면 2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대선이 있었던 직전 주와 비교하면 무려 5배 가까이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을 사려는 대기 자금인 코인 거래소 예치금도 당연히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5일 기준 예치금 유입 금액은 지난달보다 2조 4천억 원씩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금 통장 깨고 마이너스 통장 틀어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이른바 코인 비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상자산을 지지하고 있고, 심지어 트럼프 회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부터는 경기 부양책으로 달러를 더 많이 찍을 것이고, 그만큼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가상자산 가치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은요, 신용대출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들의 가계 신용대출을 보면요, 이달 14일 기준으로 지난달 말에 비해서는 7,788억 원 불어났는데, 그 가운데 97%인 7,522억 원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한 코인 비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요, 은행 예적금은 지난 10월 같은 기간에 2배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하게 예적금만 하고 있느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비트코인이나 하다못해 알트코인이라도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물론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겠죠. 저는 변동성이 너무 심한 가상자산에는 관심은 없습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특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시점에서 내 돈이 은행 예적금에만 있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는요, 트럼프가 유발하는 인플레이션, 얼마 전 동영상에서 제가 트럼플레이션으로 표현했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돈 가치가 지금보다 더 많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한국에서 내 돈이 은행 예적금만 있다면 최소한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4년 후 내 돈의 가치는 은행 이자를 받더라도 실질 원금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을 까먹는 셈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한가하게 예적금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2번째는요, 환율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을 빼는 것은 물론 한국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 국내 주식 시장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투자금을 옮기는 한국 탈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인 투자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환율 상승, 즉
달러 대비 원화 약세 현상을 부추기고 있죠. 그 결과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있다라는 악순환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돈이 예적금만 있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의 가치를 이중으로 까먹고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가하게 예적금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부터 한국 경제는 더욱 불리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많죠. 예컨대 중국 상품에 트럼프 정부가 수십 %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죽어납니다.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적든 많든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에서 수출이 꺾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도 가계부채가 많고 초고령화 때문에 내수, 즉 돈을 쓰는 사람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만약 수출까지 꺾이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정말 곡소리가 납니다. 대출로 성장하는 부동산 시장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한가하게 예적금만 하고 있을 때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지금 당장 은행 예적금을 깨고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투자는 은행 예적금과 달리 표면 원금조차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 내 돈이 모두 은행 예적금에만 있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내 돈의 실질 원금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돈을 까먹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자본주의는 결국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일부라도 자신의 경험이나 재정 형편 그리고 투자 유형을 따져서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하는 미국 ETF 등에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ETF에 투자하면서 목돈은 물론 적금식 투자도 손해보지 않고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어렵지도 않습니다. 매우 간단한 두 가지 공식만 알면 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면 목돈은 물론 적금식 투자도 손해보지 않고 무조건 돈 버는 두 가지 공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뜨자마자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가상화폐는 왜 크게 오르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고, 최소한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왜 돈 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투자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